우리 오늘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요 책자의 저 앞부분에 이 입시 기본 내용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거 다운로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다운로드 받으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신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부분을 가지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칠판만 계속 쓸 건 아니고요. 예, PT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먼저 PT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면서 중간중간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T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학 입시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 입시는 기본적으로 대학별 전형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나오는데? 네, 대학별 전형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별 전형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대학별 전형이라는 거를 보면, 여기 이제 자료집에 보면 9쪽에, 이렇게 학부모실 자료집 9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다양한 전형 요소의 조합이라는 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모니터로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군요.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다양한 전형 요소의 조합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전형 요소의 조합이라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조합이라는데 제가 지금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그렇죠? 색깔을 이렇게 칠해놓은 걸 지금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조합이라는 건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밑에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네모를 하나 더 이렇게 해놨죠. 전형을 구성하는 전형 요소의 비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 요소라는 것이 있고, 그 전형 요소의 비율이라는 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합이라는 저 단어는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형 요소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형요소의 비율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전형요소의 비율이라는 것이 바로 전형요소의 종류를 결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형요소의 비율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전형요소의 비율이라는 것이 전형요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스테레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전형요소의 종류를 결정한다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서 전형 요소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전형이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전형 요소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요런 그림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대의 수시 모집 요강 2024학년도 이게 2025학년도인데 2024학년도라고 제가 잘못 썼군요. 그러니까 이게 2024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그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은 한번 그 학생부 교과 정량이라고 적힌 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학생부 교과 정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그쵸? 학생부 교과 정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70, 30 이렇게 적혀 있죠. 그쵸? 여기 이 70, 30이라고 적혀 있는 요 부분을 바로 전형 요소별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 요소 비율이 지역 균형 전형에는 70%의 교과 정량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3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종합전형 중에서도 사회통합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그다음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전형에서만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이 세 가지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정량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KU 지역균형 전형, 즉 KU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걸 다시 잘 보시면 여기에 보면 KU 지역균형에는 학생부 교과 정량이 70%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정량이라는 게 70% 들어가고 교과 정성이라는 게 또 30%가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과 정성이라는 게 30%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그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비중이 높으니까 교과 정량이라는 게 비중이 더 높으니까 저 위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화면 보시는 오른쪽이죠? 예, 화면 보시는 오른쪽에 지금 사회통합 전형이나 아니면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나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네모 이렇게 탁 쳐놓은 70이라고 되어 있는 걸 잘 보시면 그게 서류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서류가 70% 역할을 하고 물론 위에 교과 정량이라는 걸 보긴 하지만 그 교과 정량이라는 건 30%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전형이라는 거는 전형 요소의 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교과라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종합 전형이다. 물론 이 종합 전형이 아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진 않죠. 여기 사회통합 전형이나 뭐 특성화고졸 전형이나 뭐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이나 이런 전형들이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 교과가 30% 들어가는 종합 전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거는 여러 전형 요소들에 합쳐져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것, 비율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전형 요소는 대학별로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전형이 모든 대학이 다 같은 것 같아요? 전형이 다른 것 같아요? 모든 대학의 전형이 다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형 요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형 요소라는 게 다 다른가? 대학마다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입 간소화라는 게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 대입 간소화라는 것이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전형 요소를 좀 단순화시키면서 대학별 전형 요소를 통일을 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이 전형 요소가 무엇일 거냐 하는 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이 전형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은 그건 둘째 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전형 요소를 좀 통일화시킨다. 그러니까 각 대학이 어떤 때는 어떤 곳에는 뭐 학생 회장을 했다는 게 전형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데는 막 발명 대회를 나간 게 전형 요소가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단순화를 좀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질문으로 이제 그러면 대학별로 이름이 다 다르던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전형 요소를 통일을 했는데 대학별로 이름이 다 다르던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대학별로 이름이 다른 거는 사실은 전형의 종류하고 전형의 이름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전형의 종류와 전형의 이름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던 건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건대의 그 모집 요강을 제가 발췌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학생부 종합이라고 적혀 있죠. 학생부 종합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학생부 종합이라고 적혀 있는 것에 자기 추천이 있고 사회통합이 있고 특성화고졸이 있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이 있고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이 바로 전형의 유형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전형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전형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형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형 이름이 어디는 뭐 네오르네상스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어디는 탐구형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것은 그 각각의 전형 이름이고 그 전형의 종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바로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형의 종류와 전형의
이름은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